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의 두 번째 지표인 감각형 S와 직관형 N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감각형은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을 나의 정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듣고, 맛을 보고, 이래야지만 내 정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경험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것에 한해서 정보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자료로 채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직관형의 사람들은 오감 외에 육감이 있다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제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촉이 발달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제3의 눈이랄까? 그런 것들에서 포착된 것들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육감과 촉이 발달한 직관형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둘이서 싸운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오감형의 사람들은 쟤한테 내가 싸웠다는 거를 직접 들었어. 그러면은 쟤네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N의 사람들, 직관형의 사람들은 표정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100% 싸웠네, 100% 싸웠어. 이렇게 100%까지도 나옵니다. 네. 보고 들은 게 전혀 없지만 100%까지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오감형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인 것을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뭐 지도를 그리더라도 정말 실제 지도와 흡사하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굉장히 촉이 많이 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영감, 의미 뭐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펜을 하나 딱 보고 오감형의 사람들은 이것은 필기도구야. 이것은 내가 300원 주고 구입한 필기도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관형의 사람들은 우리 외할머니께서 사주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주신 펜이야. 이 펜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외할머니가 떠올라. 이런 식으로 N은 뭔가 이제 직관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사과를 보더라도 감각형의 사람들은 동그랗고 맛있고 빨갛고 이런 거를 사과라고 본다면 직관형의 사람들은 아이폰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백설공주를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직관적인 사람들이죠. 저는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 씨가 아마 직관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을 보고 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각형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양이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끼리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작가의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직관형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텍쥐베리는 상자를 보고도 상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관형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생텍쥐베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일 수 있다. 이 둘이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인끼리도 S형과 N형이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주로 N이 이야기하는 것을 S가 못 알아듣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N형은 머릿속에 중구난방 생각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톡톡 튀는 생각들을 빨리 말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서없이 말을 할 수가 있죠. S형이 주로 이러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 N형의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지금 내 얘기를 척하면 척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애가 못 알아듣는다.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제일 어이없는 거는 S형이에요. S형이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저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이런 이제 맥락 파악이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육하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연습을 하셔야 S와 이렇게 탈 없이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N형의 분들이 S형의 상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실 때에는 과장님 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죄송한데 누가요? 죄송한데 언제요? 죄송한데 뭐를요?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생략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내 나름대로는 그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 S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사실적이지 않고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N형의 분들은 육하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것이 사회화 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N형이거든요. N형에게 이제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지도를 하나 그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생략을 잘하는 사람들이 N형입니다. 비약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약적인 이제 묘사를 하기 때문에 S형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도를 그려내곤 하죠. 그래서 S와 N이 저는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S형이었던 사람이 N형이 되거나 N형이었던 사람이 S형이 되기가 가장 힘든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S형과 N형에 대한 차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표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